녹화 버튼을 좀 늦게 눌렀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 미치겠네.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요런 내용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면 돼. 아, 돌겠네, 씨. 그래서 이것이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생활이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생활이라는 그것.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활은 균형과 흔들림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진폭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고, 진폭이라는 것은 흔들림이라는 이미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의 불균형 속에서 시를 통해 나는 무언가, 이거 흔들림이라고 쓰면 안 될 텐데, 참 미안. 시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지만 이내 흔들림이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랑 좀 너무 겹쳐서 나는 좀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림 속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균형을 잡지만 결국은 또 흔들리는구나,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으면 삶의 본질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라서 굳이 뭐 이 작품이 수능에 이렇게 무게감 있게 거론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만 다시 적으면 여기는 균형을 잡았는데 여기는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추에서 진폭으로 넘어가는 이 위치에서 시의 내용이 바뀐다. 시상 전환이다. 이렇게 하나를 더 적어주고 요 포인트로만 좀 시험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얘는 포인트를 지금 아까 앞선 작품처럼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전체적으로 훑어드릴 건데 제목이 살림이죠. 고정관념이긴 한데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고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야? 태어나 아빠 엄마. 보통 이제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그죠? 뭐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다 판단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엄마가 살림을 해. 그럼 엄마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 우리가 살림을 하신다고 하잖아, 엄마가. 자, 엄마가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어?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어제 수업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 야, 엄마는 무슨 뭐 가사 도우미니? 엄마가 정말 그것만 해?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은 뭘까? 물론 하지, 그런 일을 하는데 뭐 해주시는 거야? 그 모든 행위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야? 그럼 엄마가 빨래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고 요리를 하면은 가정이 파괴되니? 보살피는 거지, 구성원들을.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대상에 대한 보살핌을 살림이라는 메시지 안으로 집어 들어와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좀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좀 어려워요, 시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살림은 보살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큰 틀을 잡아주시고 시를 보면은 조금 그냥 꼼꼼하게 할게요. 이 시는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 오늘 도죠. 그러면은 태연아, 얘는 지속성이니 특이성이니? 지속적이죠. 이제 표현이 조금 지속적이라는 말도 맞지만 보편적인 거죠. 일상적이라는 거야. 무엇이? 새벽에 들어오는 게. 자, 그럼 왜 새벽에 들어왔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별들을 둘러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보살핌의 행위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의 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별은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야, 요거는 알죠? 들어왔습니다. 뭐뭐 하고요. 이거 무슨 체? 요런 건 알죠?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 요거를 이제 문학이니까 이런 느낌이지. 하늘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별들이 있는데 지상에서 별들을 볼 때는 별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디에 올라간 거야? 하늘의 맨 꼭대기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라고.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보이는 거야? 별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별의 뒷모습이 마치 앞정처럼, 앞정 이렇게 생긴 거 앞정 알잖아. 그 별의 뒷모습이 어떻다? 뾰족하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별의 뒷모습,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면, 뒤에 있는 숨겨진 모습, 별의 이면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땐 동그랗지만 사실 그 별은 뾰족한 것을 지니고 있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아픔과 상처를 나타낸다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살필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숨겨진 모습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일 것이다. 그 상처를 보살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시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오늘도에서 이렇게 지속 보편 일상 적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자, 누구한테 업어다 달라고 그랬대? 왜 안 돼 이거? 대한민국. 왜 안 돼? 이씨. 누구한테 업어다 달라고 그랬대? 새벽에게 업어다 달라고 그랬대. 그래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세 줄이 뭐야? 보살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뭐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면 아까도 여기 일일이 살펴본다.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 그랬고 여기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살필 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는 거지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봐.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나 봐. 새벽이 나를 저 위에까지 올려놔줘야 된대. 간단하게 하면은 새벽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화자를 돕는 존재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화면을 하나만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자, 얘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소멸의 이미지가 되는 상실. 소멸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얘는 새로 2개를 캐냈으니까 생성의 이미지가 되겠죠? 소멸과 생성은 여기에서 찾으면 되고, 예전에 그 다른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가 찾은 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만든 변형 문제겠지? 오늘은 참, 요거를 보면, 오늘은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도랑 오늘은은 달라. 오늘도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건데, 오늘은 하면은 특이성이지. 그죠? 오늘 딱 있었던 특이성이야. 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나 좀 특별한 거, 갑자기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일을 이야기할 때 참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아이씨, 뭐야, 이거 동그라미 여기 와 있어. 요게 이 위에 있는 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야. 위에는 보편 지속이고 밑에는 특이성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근데 이제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보조사를 활용하여 특이성과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 도 이런 게 보조사니까 보조사를 사용해서 사실 누가 시 읽을 때 보조사까지 읽냐? 그냥 읽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조금 우리가 신경 써볼 만한 구절은
요 구절이죠.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깎아주었습니다. 요 구절을 잠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달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손톱을 잘라줬다라는 것은 달의 크기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달이 너무 크면은 너무 환해지면 별이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달을 뭐라고 놓고 보냐면은 부정적 대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왜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야? 저 달이 무엇을 가려버리니까? 별을 가리니까 그 달을 뭐 해버리는 거야? 달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손톱을 좀 잘라서 좀 죽여버리는 거죠. 별빛을 가려버리니까. 그런데 또는 2번이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애기들 키울 때 뭐 1살, 2살 이런 애들은 자기가 손톱 못 자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잘라주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손톱을 잘라준다? 보살펴주는 거야. 그래서 손톱을 잘라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보살핀다. 다시 말하면 달 역시도 뭐가 되는 거야? 달 역시도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선지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대상이 어떻게 된다? 별에서 달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부정적 대상으로 가느냐, 보살핌의 대상으로 가느냐에 대한 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작품이죠. 애매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작품을 기억하실 때 보살핌이라는 이 축을 잡아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나머지 것들이 조금 거기서부터 연동되는 형태로 기억이 날 거야. 됐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90페이지에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작품. 이건 이제 우리 최근에 배웠던 작품이라서 조금 기억은 날 건데 봅시다. 태연아, 이 작품 기억나? 이 작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야? 건물주? 닦는 애? 건물을 닦아? 그건 고층 건물 유리창 닦기의 하루라는 시고.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물어봤잖아. 좀 생각을 해봐. 똘추야. 성아, 저거 누구에 대한 얘기야? 이거 마침 올리브 2마리. 응. 이거 맞춤 1마리. 아유, 직원이 피곤해 죽겠네. 얼마나 피곤할까? 햄버거 먹고 와도 피곤한데 지금. 잠 깼어? 권성고 3학년 백지현아. 이제 껌 씹네. 하루 종일 처먹어 아주 그냥. 햄버거 먹고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껌 씹고 욕도 먹고. 예송아, 이거 누구에 대한 시야? 누구라는 것은 있잖아. 어떤 사물이 아니라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지. 그 현대인을 뭐로 표현했어? 아, 이것까지 맞췄으면 내가 치킨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늦었어. 열대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 알고. 자, 봅시다. 아이씨. 아마존 수족관 지배 열대어들이, 자, 여기서 열대어가 뭘 나타내는 거야? 현대인을 나타내는데, 왜 선생님이 열대어 현대인을 부정적으로 세모를 쳐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열대어가 아마존 수족관 유리벽에 갇혀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구속과 억압의 삶에 놓여 있다. 얘는 이 여름밤을 지금 묘사해 주는 건데 굳이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소비적 현대인을 나타내는, 소비적 삶을 나타내는 거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이 열난, 뜨거운, 열이 나는 뜨거운, 얘를 이제 우리가 뭘로 해석을 했었냐면은 자동차로 해석을 했어요. 자동차가 기를 끓인다. 뜨겁게 막 열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타이어, 고무 탄내가 아스팔트에 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니까 얘는 뭐야? 근대라고 쓸 필요는 없겠다. 그냥 문명. 그래서 현대인이 소비적인 문명사회 속에 놓여서 구속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가 가는 건데,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아마존이라는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잔뜩 쌓여있는 상품들을 아마존에 이렇게 덩굴져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을 한 거야.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다. 당연히 종이꽃은 부정일 거고요. 그럼 이 시 구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물질주의, 현대의 물질주의적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어떤 현대인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밑에 있는 단어들, 철근, 간판 이런 것도 전부 다 물질 자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열대어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강색이 좀 뒤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아마존강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아마존강은 동그라미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아마존 수족관과 윤주야, 이거 빨강색 보이니?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위로 줄거버릴게. 두 개가 대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아마존강은 문명적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공간이 되는 거야. 미리 하면은 시 역시도 뭐야? 잠깐만. 시 역시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시를 선물하니까 원인, 결과, 노란 달이 떴대. 결과, 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대. 그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야. 물질이 아닌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물질에 매몰되어 구속과 억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신적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의 시가 되고요. 굳이 시어 대비를 하나만 조금 더 잡으면, 여기는 이제 종이꽃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지아 꽃이랑 이렇게 두 개를 시어 대비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렇겠죠?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공간 대비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디가 아마존 수족관은 부정적인 공간이야. 여기는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고, 뭐 유리벽이라는 단어도 아까 있었고, 여기는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적이고 도시적이며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공간이야. 이런 공간에서 누가 살아가는 거야? 열대어들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열대어를 뭐라고 해석을 한 거야? 현대인이라고 해석을 한 거지. 안타깝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을 공간 대비 기준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쪽에다가는 아마존강이라고 써야겠지. 그리고 맞물려 있는 표현을 조금만 살려놔 보면 여기는 자유의 공간이고
여기는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약간 뭐 순수의 공간이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간에는 시를 선물할 수 있고 노란 달이 뜨고 또 뭐 있었지? 프리지아 꽃들이 만발한 공간이겠지. 시어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보통 대부분의 문학작품에서는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구속과 억압, 뭐 물질주의적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품 하나를 조심하라 그랬지. 어떤 작품 하나는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현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응원하는 느낌의 시라 그랬지. 그 시의 제목이 태연아 뭐였지? 뭔지 알겠는데 그 이름이 그 뭔지 아는 내용 막 얘기해봐. 역설법인가? 예송아 뭐였지? 이제 복습해야 돼. 이거 연결교지 지금 정리해야지 이제. 사당역. 아줌마. 이 새끼는 지난번부터 아줌마 더럽게 찾네. 거기 아줌마 안 나와. 뭐 무슨 사당역 하면 거기 무슨 아줌마 계시니? 친척 사시니? 지난번에도 사당역 하니까 아줌마라 카드만. 너 아니었나? 너야 이씨. 너로 할 거야 그냥. 윤주야 사당역. 놀러 갈까? 여기 3700번 타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사당역 붉은 흙가면 내면적 능동성 주체성. 제목은 김혜순 씨의 별을 굽다. 야, 이 연계교재 포인트는 좀 기억해야지. 미쳤나봐. 됐죠? 자, 연습하자. 피곤을 무릅쓰고 먼 코엑스에서 이 시골 수원까지 오신 지원씨, 공감각 찾아봐. 그렇죠? 향기롭게는 후각이고 출렁이고는 시각이고 우리 요건 알죠? 공감각. 태연아, 네. 공감각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 얘네 이상하게 공부하네. 뭘 비벼! 이 변태 새끼야! 감각 비비기? 야, 야, 감각전이! 야, 이 표현이 어디에서 비비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뭘 야, 이게 어떤 연상 과정을 거치면 저기에서 비비는 게 나오니? 야, 이 창의적인 새끼 이거. 야, 너 저기 자소서 1번에다 그거 쓰면 되겠다. 공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저는 문학 작품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이 섞었을 때 비비기. 아, 뭐 이상한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제 와서 내가 니네들 비난하고 막 뭐 욕하고 화내야 뭐하냐. 우리 예성이는 좀 똥 싸러 가고. 이제 뭐 끝물인데, 아유, 그냥 좋게 이제 마지막에 내가 원래 한 10월달 되면 되게 잘해줘요. 좋은 말도 진짜 많이 해주고. 선생님 저 붙을까? 그럼 내가 무조건 뭐라 그러게? 합격! 그래. 왜 그러게? 수강료 다 받았잖아, 이제 10월이면. 마지막 갈 때 좋은 말 이렇게 많이 해주면 너희들이 기억 속에 그 새끼 그래도 나쁜 말만 하진 않았어. 이렇게 기억하라고. 고등학교 때 진짜 1년 내내 우리 뒤지게 패신 선생님이 있거든? 근데 한 졸업하기 한두 달 전부터는 수업 시간에 농담도 많이 하고 안 때리고 안 시키면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 선생님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자, 텔레비전을 끄자. 요거는 별대로 포인트 안 하고 그냥 동그라미 세고만 하면 돼요. 아! 한수아가 내 아킬레스건을 자. 집에 또 수업 빨리 하고 가면은 또 나는 갱년기, 미르는 사춘기, 가온이는 방황기. 가온이가 왜 벌써 방황기예요? 뭐 인생을 너무 일찍 깨달았나 봐. 예전에 우리 가온이가 들고 아빠 왜? 아빠는 왜 돈을 벌어?
너무 훅 들어오는 질문이라서 순간 당황해서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초등학교 5학년이 할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가온아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 나 잘래. 방에 들어가 자. 그날 심각하게 고민했다니까. 이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귀여워 이게? 너 얘도 귀엽지 솔직히 말해봐. 그치? 나도 귀엽고. 와, 47에 귀여워. 아유, 좋아. 가슴 설레. 텔레비전을 끄자. 세모겠죠? 그냥 이제 문명, 뭐 이런 거 나타낼 거고. 이건 개 쉬워요. 자, 빨리빨리 합시다, 그냥. 텔레비전을 끄니까 뭐가 들어와요? 풀벌레 소리. 얘가 이제 약간 자연적 이미지죠. 그러니까는 얘는 문명이라고 써버리면 얘는 자연이라고 쓰면 그만인 거지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슨 대비? 시어 대비. 이 동글베개 세모하면 되는 시야. 우리 그 문명으로 인한 자연 파괴. 태어나 뭐 배워서 이 새끼 무슨 대답할까 이제 두렵다. 씨. 자연 파괴, 산업화, 문명. 번지. 점프. 비둘기. 정확하게 무슨 비둘기? 번지 비둘기? 비둘기가 줄 묶고 뛰었어.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질문하는 거야. 성북동 비둘기다 이 새끼야. 자, 태연아 풀벌레 소리 자연. 세 번째 줄에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 태연아 어둠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그쵸? 풀벌레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거니까 고정관념으로 오해하지 맙시다. 이 작품에서는 어둠이 긍정적 이미지. 별빛이 묻어서 좋대. 별빛도 자연적인 이미지. 풀벌레들의 작은 귀 좋은 거고요. 내 귀는 좀 이따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 두꺼운 내 귀예요. 그래서 약간 두껍다 이런 거는 약간 단절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발 뒤꿈치처럼 여기도 이제 부정이 되겠죠. 뭐 각질이 많은지 어떤지. 브라운 간이 뿜어낸 세모일 거고요. 현란한 빛 세모일 거고요. 두껍다 세모 아까 했고요. 그 울음소리들은 풀벌레 소리니까 좋은 거고요. 단단한 벽은 차단적 이미지니까 세모고. 그러니까 쭉쭉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이 작품은 긍정 부정만 잡아주면 어지간하면 문제가 다 풀릴 거야. 그죠?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전등에 부딪혔다가 세모일 거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긍정적인데 내 마음이 어떻게 졌대? 환해졌대. 그 자연적 이미지의 소리들이 내 마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문학 버전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물화일체 이런 말 쓰는데 이제 현대문학에서는 우리가 물화일체라는 말 거의 본 적이 없죠. 보통 이제 현대문학에서는 자연과의 뭐 교감 그냥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교감 뭐 동화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닌데 3번 문제만 잠깐 보시면 3번 적절하지 않은 게 답이 5번이거든. 왜 적절하지 않은지만 생각해 보자. 이 선택지에 애매한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야. 태연아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 너한테 물어볼 건 없었는데 그 네가 해. 아니야 빨리 해봐. 야 30분에 수업 끝나기로 했어. 빨리 해. 어차피 믿지도 않았으면서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5번이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아마존 강변은 우리가 이제 긍정어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긍정 부정으로 가버리면 회복하는 것도 좀 좋은 단어니까
이 중요한 단어를 놓치게 되죠. 얘는 자연적, 우리가 필기를, 원포인트를 얘는 자연적 이미지로 필기를 한 거지. 그죠? 그래서 회복한 도시라고 할 수는 없죠. 아만존강은 여기서 멀리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도시라고 할 수 없고,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있었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식의 메시지도 안 나와.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아마존 강변을 우리는 도시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어. 됐죠? 선택지 말장난을 조금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92페이지를 보시면 이 작품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선생님 주변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작품 눈여겨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좀 그래, 속상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혹시 기억나니? 한 단어. 타인에 대한 뭐? 기억 안 나? 희생이라는 이거 하나만 일단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더 총정리를 하면은 그 하나의 작품마다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라고 보통 강조를 해. 아까 같은 느낌, 뭐 박목월의 시 같은 경우는 흔들림, 이병률의 살림 같은 경우는 보살핌, 아마존 수족관 같은 경우는 현대인,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단어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거 너무 좀 약하니까 내용 정리를 조금 더 해보는 거지 우리가. 자, 이 작품 희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면은 속이 꽉 찬 배추가, 나는 원래 그 안에서부터 배추가 단단해지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보면은 막상 배추를 심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계기가 되는 거야. 계기.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배추를 잘 관찰해 본 거야. 그 관찰해 봐서 나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요거야. 그래서 얘는 관찰하기 전, 이걸 뭐 굳이 통념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은 관찰 전, 관찰, 깨달음, 그 깨달음의 계기. 뭐 소재로 쓰자면은 이제 배추가 되는 거겠지? 조금만 화면을 좀 키울게. 속이 꽉 찬 배추가, 여기 옆에 적어 놓은 거를 좀 기준점으로 보시고, 속이 꽉 찬 배추가 원래 이렇게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벌어서 살다가 땅에 가까운 가장 바깥쪽이겠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겉잎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별표 칠 거고요. 조금 있다가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미리 별표만 칠게요. 뭐 특별히 필기를 넣지는 않을 거야. 스스로 겉잎이 되어 나비에게도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겁게 자기 몸을 빌려주는 거야. 이게 뭐 해주는 거야? 희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베풀고 희생을 할 때는 좀 강제성이 아닌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거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지. 희생이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뭐가 생길 거래? 결구가 생길 거래. 조금 있다가 필기를 하긴 할 건데 여기 몸을 빌려주다를 선생님이 네모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구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칠 거야. 필기를 조금 이따 할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몸을 빌려줘. 희생하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고 나는 속이 차는 거야. 여기도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알불, 동그란 불을 달듯 이렇게 속이 동그랗게 차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좀 원형적 이미지가 있어. 배추도 약간 동그랗다고 보면 결구라는 뜻 밑에 그 교재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알불이라는 단어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동그란 이미지가 좀 사용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이게 방황을 나타내는 거야. 늦은 계절에 뭐 계절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깨달게 된 거죠. 그냥 잘 보세요.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어. 반대로 읽어.
저녁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빌려줄 몸이 있어야 돼. 그죠? 일단 여기에다가 네모를 칠 거고요. 빌려줄 몸이 있으면 저녁이 있어. 동그라미를 칠 거야. 그 다음에 공양간이 없으면 등불이 없어. 다시 말하면 공양간에 네모 칠 거야. 공양간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야? 동그란 이미지죠. 등불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시를 다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몸을 빌려주는 게 공양간을 짓는 거고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몸을 빌려주면 공양간을 지으면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 거야? 결구가 생기고 속이 차고 저녁이 생기고 등불이 생겨. 얘네들이 희생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결과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네모 동그라미 시어를 좀 정리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겉잎이 다시 말하면 몸을 빌리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몸을 빌려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공양간을 짓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겉잎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즐겁게 스스로 뭐 해주는 거야? 희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구가 생기고 속이 차는 거죠. 저녁이 생기고 등불이 생기는 거야. 좀 원형적 이미지가 있죠. 이거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긴 힘드니까 이것도 그냥 네모로 묶어버리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게 약간 좋은 단어 아무거나 쓰면 돼요. 뭐 평화라든가 뭐 안식이라든가 좋은 단어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계기는 간단하게만 쓰면 배추가 되는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 배추 모종을 심은 후에 그 배추가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한 거고. 됐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희생이라고 했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작품을 보시면 어물전 조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작품은 키워드를 미리 적어드릴까? 에? 여기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먼저 적으면 고단함, 연민. 이거를 먼저 딱 중심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고단함, 연민. 이거를 중심 키워드로 딱 기억을 하고 시를 봅시다. 에? 시를 조금만 더 키우면 어물전. 태연아, 어물전이 뭐야? 물고기 가게야. 거기 조개, 개조개, 어떤 조개의 종류겠죠. 그래서 굳이 필기라면 얘가 공간 배경이 되는 거고, 이 개조개 한 마리가 관찰의 대상 또는 시적 대상이 되는 거고,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움막이 이렇게 세모가 되는 거야. 이게 개조개라는 대상이 부정적인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움막이 땅을 파고 지는 아주 그냥 좀 허름한 집이야. 그래서 얘가 고단함의 이미지로 힘들고 고단한 삶의 이미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모를 친 거야.
개조개 자체가 부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맨발을 내보는데 부처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제자가 슬퍼하니까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거. 보통 이제 종교적인 이미지가 나왔을 때는 뭐 경건함 이라는 선택지 단어들을 좀 사용하니까 대충 저것만 놓고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었대. 그래서 발이 맨발이 어떻게 됐대? 부르터 버렸대. 그래서 펄, 물속, 부르튼 맨발 역시도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야?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이 세모친 단어들이 좀 더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거야. 됐죠? 내가 조문하듯, 자, 여기에다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걸 바라보면 내가 조문하듯이 장례식장 찾아가는 걸 조문한다 그래. 위로를 전하는 거지. 힘들게 살아간다고. 고달픈 삶이라고. 위로를 전해. 그 삶이 어때 보여? 두 글자. 아까 미리 적었지. 두 글자. 연민. 최초의 국민이 그다음 요거 이제 여러분 수능 특강에 천천히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천천히. 그러니까 좀 시간적 이미지를 아주 천천히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거다. 어떻게 흘러왔을 것이다? 천천히 흘러왔을 것이다. 수능 특강에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만 하시고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여기서 새가 의미하는 건 뭐야? 개조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조개라고만 쓸게요. 조개가 부리를 맨발을 가슴에 묶고 맨발을 가슴에 묶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집이 울 때 집이 운다라는 말은 좀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아이고 이래 가난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맨발로 힘든 삶의 모습이지만 양식을 무엇하러? 탁발하다. 이거는 동냥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냥을 하러 거리로 나왔을 거야. 그러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옷맛 같은 집으로 가난의 냄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 하고 집이 울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울던 것들이 가족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배를 채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어. 다시 말하면은 가장으로서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한 어떤 고단한 삶이나 또는 가장으로서 지녀야 되는 책임감 정도로 마지막 구절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시도 뭐 포인트 정리할 만한 게 별로 없고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 알겠지만 그래도 확인만 해보면 왔을 것이다. 을쓸 것이다. 견디었으리라. 나왔을 것이다. 먹었으리라. 요따 적으면 되겠지. 태연아. 무슨 형 진술? 에? 지원아 무슨 형 진술? 추측형 진술. 야, 너 미쳤니? 머리를 잘랐니? 뇌를 잘랐니?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사관학교 시험 며칠 남았어? 아니죠. 375일. 미친놈 아니야, 진짜? 저 책을 왜 덮어, 이 새끼야! 미친놈 투 아니야? 까지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94페이지에 보시면 박재삼 씨의 수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건 EBS 연결규제 없어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넘기시면 96페이지에 신석정 씨의 산은 알고 있다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너무 까다로워. 정리하기도 어렵고 선생님이 내신 기간 때 드렸었던 그런 자료집 같은 거 나중에 프린트 하나 해서 드릴게. 그거 참고하시고
그 윤지야 벌써 필통을 다 싸고 이렇게 가방을 싸고 엉덩이 너 급식 먹으러 갈 때가 그 자세니 다리 한쪽 내밀고 보고 있는데 불안해 죽겠네 이씨. 그 96페이지에 산을 알고 있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조만 좀 적으세요. 이 작품에서 산은 그 역사의 흐름을 함께하는 존재다. 키워드 그냥 역사의 흐름. 이걸 기억하시고 이 시 전체적인 구조가 역사의 흐름을 96페이지야. 산은 알고 있다. 꼼꼼하게 정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시라서 포인트만 적을게요. 그 역사의 흐름을 과거, 현재, 선생님 유튜브 강의 보면은 이제 이거 꼼꼼하게 읽고 해석한 거 있을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놨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과거에는 되게 고난의 삶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연만 보시면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까? 동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한 고난 극복에 동참을 권유한다. 뭐 이런 식의 큰 틀만 잡아주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된 그 시도 좀 되게 길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과거를 나타내는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하나 드릴게요. 까지 해서 조용해. 요거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수업 시간표 바뀐 거 기억하시고 요거 다 제출할 거야. 알겠지? 봐, 일찍 끝났잖아. 개 일찍 끝났네. 와, 씨. 미니 모의고사 하나를 풀겠네. 가자.